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농업 기반 시설의 보완 대책입니다. 우리시 농지 면적은 2893헥타로서 평택시 전체 면적의 4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인 현황으로는 11,106가구에 33,906명으로 도시와 농촌이 혼합된 도농 복합도시로서 우리시는 농업이 본업일 만큼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농업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국가정책으로 추진된 WTO와 한미 FTA, 한 EU FTA 체결 등에 따른 수입 농산물 개방으로 인해 농업은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정체되었던 한중 FTA도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머지않아 중국의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농민들은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쌀값은 오랜 기간 동안 올라갈 기미도 없고 농자재 값은 폭등했으며 인건비는 상승되는 등 농사 원가는 높아지고 반면에 농가 수입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위안인 것은 우리시의 농업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있기에 상토 100% 지원 사업, 농기계 임대 사업, 강선홍 육성 사업 등 많은 농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업 기반 시설의 개선 사업으로 농로 개설, 농로 포장, 용배수로 개거, 농업용수 공급 사업, 농촌생활 환경정비 사업 등에 적지 않은 평택시의 예산이 매년 투여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기반 시설 개선 사업의 대부분이 농업 기반 공사가 해결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우리시가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농민들을 대신해서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우리시와 농업 기반 공사와의 논의 구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결과 도출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러함에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농촌의 현실은 어렵기만 하며 희망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년 영농철마다 반복되는 농민들의 고통과 걱정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아직도 수초로 덮인 배수로가 넘쳐 농경지가 침수되고 있고 토공으로 된 용수로는 곳곳에서 물이 새고 있고 평택과 남양호가 턱 밑에 있음에도 용수로는 말단 지역이라 밤새도록 물을 받아도 물이 없어 애태워하는 농민들의 타들어가는 심정을 헤아려 줘야 됩니다. 고충 해소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방안 마련과 추진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농촌 지역의 농업 기반 시설은 주민들이 개선 요구에 비해 추진되는 사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려운 농촌의 현실과 농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일시에 개선할 수는 없더라도 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 현재 요구되어 있는 사업만큼은 조기에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내년 예산 편성에 농민들의 심정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그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출산 장려에 대한 현황과 대책입니다. 출산 문제는 국가의 정책의 성격이 강한 사업이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부담을 강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지만 그럼에도 시정 질문을 통해 출산 장려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 보완과 새로운 대안을 고민해보고자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이 낳기를 망설이거나 포기합니다. 세계 꼴찌 수준의 출산율은 우리 사이의 불안을 꿰뚫는 열쇠발이 되고 있습니다. 출산율 6위는 2005년 합계 출산율 1.08명에 이르며 최고조에 달했으며 그 이후 2006년부터 1차와 2차에 걸친 출산 기본계획으로 대응해봤지만 출산율 1.2명에 머물며 초저 출산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영유아 보육 지원, 난임부부 지원, 국가 필수 예방 접종 지원, 출산 장려금 지급 등 수십여 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양육 현실에서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는 불만은 더욱 커져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1년 만에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1.3명으로 오르긴 했으나 앞으로도 출산율이 계속 증가할 만큼의 객관적인 환경이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이 단기간에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웨덴과 프랑스도 90년대 극심한 출산율을 겪다가 20년, 30년 출산 장려 정책으로 회복했다고 하며 독일의 경우 1.2명에서 1.4명에 근접하기까지 20여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한 것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2007년 황금돼지에, 2010년 백호에, 2012년 흑룡의 해를 아이 낳기 좋은 시기로 홍보하면서 출산율이 조금 오르기도 했는데 우리 시의 출산 현황만을 보더라도 2011년 3,966명에서 2012년 4,363명으로 371명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방식이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혼인 건수와 출산율이 감소한다고 하며 초혼 연령이 높아지는 만화 현상도 1명 이상의 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일 것입니다. 전체 15세에서 49세까지의 가입 여성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데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30세에서 34세의 주 출산 연령대를 넘기게 되어 자녀를 낳기에 더 어려운 구조가 고착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단순히 아이를 덜 낳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긍정성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아이, 부모, 청소년들이 처한 불안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고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다고 하며 최우선으로 여성의 고용환경 개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출산 장려에 따른 각종 지원 사업의 효과 분석을 통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지원 방안을 좀 더 발굴해서 적용할 생각은 있는지 있다면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된 모유 수유실 현황을 보면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안중보건지소에 각각 2, 3평 규모의 한 곳씩 설치되어 있고 평택 역사의 한 곳으로 공공공문의 4군데에 불과하며 관내 기업 4개사와 대형마트 5곳을 포함하여 평택시 전체에 13군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또한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를 통해 기존의 시설 보완 및 적정한 수준의 시설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평택시 입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조례의 제정 등 모유 수유실 설치와 운영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버스 업체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 대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는 평택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버스 업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 시민의 발의자 공공적인 성격의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문제에 대해 평택시가 보다 근본적이고 진취적인 개선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버스 문제로 인한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은 물론이고 인천 삼하고속 파업, 전주 시내버스와 고속버스 분쟁, 대전, 김해, 가깝게는 수원, 경진역에서 버스 업체의 노상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 지역에서도 3개의 시내버스 업체가 있는데 아직 큰 분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버스 업체 내부의 상태를 보면 각종 분란과 분쟁의 소지가 많이 도사되고 있어 언제 어떻게 큰 문제로 불거져 시민들의 불편을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버스 분쟁은 겉으로 드러나기엔 노사간 분쟁으로 시작되지만 실상 버스 업체의 부정과 비리 그리고 횡포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국의 6대 광역지자체인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는 이미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노선 관리와 수익금 관리를 지자체에서 하고 버스 운행과 인력 관리는 버스 업체에 맡기면서 버스 업체의 적정 이윤과 적자 보전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배경에는 공공적 성격인 버스 운송 사업을 민간 버스 업체들이
경쟁으로 방치해놓은 결과 버스 노선의 비효율성은 물론이고 서비스의 급격한 악화, 버스 운전기사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적자 노선 버스 업체들의 도태와 파산, 각종 노사 분쟁이 발생 등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결국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버스 준공영제는 효율적 노선 관리와 버스 기사의 근로조건 개선 및 시민 버스 서비스 개선에 일정 정도 효과를 냈으나 버스 업체들에 대한 과도한 적자 보전 및 이윤 보장으로 인해 지자체의 기출 규모가 커지고 버스 업체들 또한 표준 운송 원가에 따른 지자체로부터의 각종 경비 지원을 착복하는 방식의 불법 부당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브라질 공영버스를 보면서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버스 업체의 적자 보전의 명목으로 엄청난 재정 지출만 늘어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럴 바엔 차라리 완전 공영제로 하는 것이 낫다며 완전 공영제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 이유도 있습니다. 또 전주와 같이 오랫동안 고질적인 버스 문제가 터져나온 지역에서는 이미 시의회에서 버스 문제 관련 공청회 등이 개최되고 지역 시민 사회단체들이 버스 완전 공영제를 요구하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평택에서도 버스 운전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버스 공영제를 요구하며 대책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평택 버스 공영제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버스 운전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시민들의 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함과 불만사항은 주로 운전자 개인의 자질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반면 운전기사들은 버스 서비스 개선을 저해하는 가장 큰 이유로 배차시간, 장시간 운행, 낮은 임금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버스의 서비스 문제는 버스 운전기사들의 문제임이 분명하지만 그에 대한 처방이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친절 교육이나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 버스 업체들이 운전기사들에 대한 잦은 징계와 해고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문조사였습니다. 문제는 민간 버스 업체들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버스 운영과 지자체의 버스 운영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매년 7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의 보조금을 3개 버스 회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스 구입, 버스 운행 결손금, 유가 보조금, 환승 할인 손실 보전금, 청소년 할인 보전금, 운영 개선 지원금, 인센티브 지원금, 시설 개선 사업 등 다양하게 지원하면서도 평택시가 버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과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충분히 새겨드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평택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10년 평택시가 발주해서 발행된 평택시 버스 노선 체계 개편 및 대중교통시설 타당성 조사 기본 보상 연구 최종 보고서에 의하면 그 결론으로 2015년 이후 평택시 전 노선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택시는 어떤 방법으로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버스 준공영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면 민간업체 운영 방식과 버스 준공영제 방식 그리고 완전 공영제 방식에 대한 비교 검토가 이미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미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버스 준공영제의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밝히는 그대로입니다. 버스 업체들은 시에서 적자 보전과 적정 이윤을 보장받는 것에 비해 지자체들은 재정 지출 확대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버스 업체들은 그 와중에 운전기사 및 정비사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마저 편법과 불법적 방법으로 착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버스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 지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적자 보전 및 경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표준 운송 원가가 애초에 버스 업체가 제시한 수입 및 비용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표준 운송 수익금 자체가 과다하게 계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평택시도 44만 시민이 생활하고 있고 평택시가 2020년에 개입된 인구 80만 더 나아가 100만 도시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대중교통의 한 축인 버스의 운영 및 운행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준공영제 또는 완전공영제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평택시가 연구 용역을 주어 분석한 평택시 대중교통 개선 방안과 관련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도 합치되는 것이라 이견이 없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문제는 준공영제든 완전공영제든 소요되는 재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객관적인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현재 민간 버스 업체들이 투명한 재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버스 운송 수익금이 투명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버스 운송 수익금은 교통카드에 의한 카드 수익금과 현금 수익금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카드 수익금은 투명하게 확인되지만 현금 운송 수익금은 전적으로 버스 업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나 평택시도 몇 년에 한 번 운송 수익금 파악을 위해 모니터링을 통해 현금 요금통을 공인하는 등 일시적인 검증 작업을 하고 있지만 요일과 시간대 그리고 노선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는 현금 수입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과 광주에서는 현금 인식 요금함을 모든 시내버스에 장착하는 등 투명한 현금 수입원을 위한 투자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와 대전에서도 현금 인식 요금함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수사업장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1년 또는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평가 항목 중 하나가 재무 건전성 평가입니다. 재무 건전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운송 수익금 규모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수적인데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현금 요금 수입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 관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약 230여 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금 인식 요금함의 설치 비용은 대전시에서 설치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대당 250만 원 수준으로 평택 시내 버스에 장착할 경우 약 5억에서 6억 원 정도 투자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런 초기 투자 비용은 현금 인식 요금함 설치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효과와 비교해 본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버스 서비스 개선을 원하는 평택 시민들의 동의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버스 업체의 실질적 수익금 규모를 파악함으로써 준공영제 또는 완전공영제와 같은 버스 운영 구조의 개선 방안에 대해 무엇보다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버스 문제에 대한 평택시의 확고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평택시와 김성규 시장님은 평택시 버스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만을 위한 노사민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과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평택시의 모든 버스에 현금 인식 요금함 설치를 통하여 보다 나은 버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할 계획과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